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이신 조한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조한범 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한범 TV의 텔레비전 사장님. 네. 예. 사실 지난번에 저희 오셨을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된 폴란드와의 역사, 그게 얼마 전에 200만 뷰를 넘었습니다. 그랬어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조한범 TV 링크와 함께. 아니 근데 이번에 신간을 내셨어요. 예.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 무국화 시대가 무슨 뜻이에요? 무국화 시대, 우리가 다극화 그러잖아요. 다극화. 무국화. 극이 없다. 극이 없는 혼돈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진단한 책이고요. 예. 무국화라는 개념은 제가 좀 오랫동안 써왔는데 네. 이 무국화 시리즈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시리즈예요. 예, 무국화의 그 상황이 왜 전개가 되는지 배경. 그러니까 지금 느끼기에 너무나 혼돈스럽잖아요. 네. 특히 그 혼돈의 주인공이 있죠. 한 분이 그 엉클 샘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엉클 샘은 이제 전체적인 미국을 말하는 거였는데 그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우연이 아니고 그런 극한의 혼돈의 시대. 미국은 예전 같지 않고 중국은 올라가봤자 한계가 있고 러시아는 이미 중진국으로 추락했고 이걸 중심으로 그 세계의 무질서, 전쟁의 눈너말일 정도로 전쟁의 일상화 시대, 안보의 위협, 그다음에 지금 자본주의 위기에 제가 볼게요. 자본주의까지요. 왜냐하면 G7 중에 1% 성장을 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국가 부채. 그 난리쳤던 미국이 120%, 마크롱 줄이려고 했지만 110%, 이태리 140%, 영국이 100%, 그다음에 일본이 250%. 중국은 공식적으로 80%지만 그러나 지방 정부 그다음 국영기업 합치면은 한 300%까지 가는 걸로. 여기에 고령화, 저성장,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의 딜레마. 그러니까 과거의 굴뚝산업에 비해서 지금 뭐 AI 기업들, 구글, 뭐 애플, MS, 엔비디아 이런 데는 고용률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고용의 질, 플랫폼 기업, 자본주의 위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안보의 위기, 경제 위기죠.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정치 위기로 갑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 불안하면 우경화의 흐름으로 가요. 변화보다는 기존 질서에 안주하고 남보다는 나, 배려보다는 가진 걸 지키는 세계 시민보다는 우리 민족주의.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자라나느냐? 극우가 자라나요. 극단적인 세력들이. 독일 AfD, 나치즘. 이태리 무솔리니 이후에 멜로니 총리. 프랑스 르펜 극우전선, 민족전선. 약진하죠? 영국의 영국개혁당, 일본 참정당. 이 다 극우계열 선상이거든요. 왜 이러느냐? 불안하면 사람들이 합리적인 것보다는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힘센 사람. 나쁜 남자 신드롬. 형 믿지? 언니 믿지? 때려줄게. 나쁜 남자여도 괜찮아. 나만 지켜주면 돼. 스트롱맨의 시대. 파퓰리즘의 시대. 그게 전형적인 게 바로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로 시작을 해서 쭉 이어지다가 또 트럼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탄생인 거죠. 이 배경이 정치적 위기, 안보적 위기, 경제적 위기, 사실은 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 질서를 깨고 있잖아요. 흔들고 있잖아요. 미국 안에서도 우리가 커지잖아요. 하나가 더 있어요. 불행한 게. 그건 바로 이 과학기술의 발전의 새로운 위기. 바로 기후재앙, 기후변화가 역설적인.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역설적으로 위기가 와요. AI도 위기입니다. AI에 인간이 판단 능력을 제공하고 양도하고 힘은 로봇. 그럼 인간에 설 자리가 없잖아요. AI 시대는 또 전기가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나 기존 화석에너지 한계 원자력 시대로 회귀해요. 그렇죠. 후쿠시마, 체르노빌, 드리마일 경험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도 우울했던 기억, 팬데믹. 이 초연결 시대의 팬데믹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러니까 이건 바로 새로운 위험, 리스크 소사이티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이제 울리백 선생이 리스크 소사이티라는 개념으로 리스코 게셀샤프트 독일어로 1986년에. 근데 저는 이걸 라이프 시큐리티라는 개념으로 진단합니다. 생명안보. 인류 전체가 전멸의 위기, 가히 멸종의 위기까지도 지금 직면해 있다. 기후재앙 이거 피해갈 수 없거든요. AI로 인간의 판단 능력을 양도하면 결과적으로 인간의 지능이 AI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개인들의 판단이 AI를 이겨낼 수 있어요? 인간의 이 피지컬 능력이 로봇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미 로봇 청소기는 가장 기본적인 피지컬 AI예요. 그렇죠. 무인택시 나왔잖아요. 근데 로봇이 사람보다 똑같이 움직이고 더 정교하고 로봇은 24시간 일하고 다쳐도 노란봉투법의 예외거든요. 그 인간의 설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말했던 기후위기, AI, 팬데믹, 원자력 이런 것의 특징은 뭐냐?
전 세계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죠. 네. 트럼프 어떻게 파리 계획 탈퇴. 로봇 각자 자기들이 첨단 윤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국화 시대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안보, 새로운 위험 이 네 가지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무국화 시대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그 무국화 시대가 사실은 트럼프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근데- 트럼프가 탄생한 배경이 예. 갑툭튀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 배경이 만든 배경이 사람이라고요? 만들어내는 거는. 그러니까 아, 트럼프가 사라져도 예. 이 구조적 배경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안 그래도 저는 그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도 이제 임기가 2번째니까 예. 더 연임할 수도 없고 임기 이제 3년도 안 남았고 그러면 트럼프가 임기 끝내고 난 뒤에는 무국화 시대가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전쟁의 누노말 누군가는 국제 분쟁을 막아야 되죠. 예. 누가 막아요? 지금 소련이 무너지니까 소련권에서 유고슬라비아 내전, 체첸 1차, 2차, 러시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1차, 2차, 우크라이나 전쟁 2014년 돈바스 내전, 크림반도 합병 2022년 2월 14일 전면 침공. 소련이 무너지니까 그쪽에 갈등들이 튀어나오죠. 예. 아무도 못 막았잖아요. 그다음 미국은요. 미국은 옛날 같지 않잖아요. 팍사 아메리카노는 이미 석양이에요. 전 세계 GDP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해서 지금 미국은 아니거든요. 한 25%에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25%를 가지고 지금 칼질하는 게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내가 왜 힘겨운데 남의 나라에 전쟁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이 자본주의 정도 볼까요? 걸프전 1차, 2차,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리비아, 시리아, 지금 중동, 후티, 캄보디아, 태국, 그다음에 지금 인도, 파키스탄 끝난 거 아니에요? 언제 또 터질 수 있어요? 여길 누군가 들어가서 이걸 옛날 같으면 막죠. 냉전 체제면 자기 지정이니까. 근데 지금은 막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막을 힘도 없고. 유엔은 말했잖아요. 트럼프가 필요 없다고. 아무 힘이 없고. 나토 필요 없다고. 왜? 국제기구는 이제 힘을 못 써요. What is th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The UN has such tremendous potential. I've always said it. It has such tremendous, tremendous potential. But it's not even coming close to living up to that potential. For the most part, at least for now, all they seem to do is write a really strongly worded letter and then never follow that letter up. It's empty words, and empty words don't solve war. The problem with NATO is that we'll be there for them 100%, but I'm not sure that they'd be there for us. If we gave them the call, gentlemen, we are being attacked. We're under attack by such and such a nation. I know them all very well. I'm not sure that they'd be there. I know we'd be there for them. I don't know that they'd be there for us. 그리고 영국, 프랑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안보리 5개국이 지금 분열돼 있잖아요. 네. 합의가 안 되잖아요. 러시아는 이미 중진국으로 추락했고 힘이 없고 중국은 한계가 있고 미국은 지금 뜨는 해가 아니라 지는 해고 오래 가겠죠. 네. 석양은 오래 가겠지만 예전에 회복 못 하거든요. 그럼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자본주의 위기 해소가 되겠어요? 이게 갑자기 그 전 세계적인 호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 각국에서 스트롱맨들, 파퓰리즘, 선동의 정치 이게 그게 통하니. 그게 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안하니까 예. 사람들은 불안하면 강한 데 의지해요. 그렇죠. 차분함보다는 뭐든지. 그다음에 배려보다는 내 걸 주려고 그러고 미래에 대한 가치, 새로운 변화 이것보다는 기존의 질서에 안 주려고. 왜 불안하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는 이런 거대한 세계 질서에서 세계는 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나만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기후변화 모두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빠져나가잖아요. 여기에 무슨 컨센서스 이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각자 도생의 세계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아주 초강력 세계적인 리더가 나오거나 전 인류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불안하면 협력을 다 안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갑툭튀가 아니다. 시대가 이 불안이 만들어낸 아주 습한 지역에 지금 트럼프라는 버섯이 솟아난 거죠. 그 환경이 네. 트럼프가 탄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그러니까 그 버섯이 푸틴이든 트럼프든 아하. 사막에서는 버섯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습한 환경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영원히 사라졌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하.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선을 넘는 게 아니라 선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Fake news. 그러니까 트럼프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일기였고 코로나 때 대응 잘못하면서 실권을 했지만 다시 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그러면은
그 무국화 시대가 무국화. 장기간 그렇죠.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무국화 입구에 들어선 거죠. 지금이요? 예, 이제요? 이게 입구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흐트러진 유럽의 긴장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다음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하겠다고 했는데 Look, if we don't take Greenland, Russia or China will. And I'm not letting that happen. If we don't take Greenland, Russia or China will take Greenland. And I am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One way or the other, we're going to have Greenland. 다음번 정권에 들어와서 그건 미안해 우리가 없던 일이야.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신뢰가 돌아오겠어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중국 군부는 당이 지배하거든요. 그렇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7명이에요. 네네. 그 주석이 시진핑이거든요. 부주석 장성훈 나고 5명이 지금 다 수청됐어요. 이번에 다 예. 쓸었죠. 이 5명도 다 시진핑이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5명이 다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 썩은 건지 썩은 걸로 한 건지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이 분열돼 있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군부가. 이 밑에는 또 안 썩었겠어요. 줄줄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떠나서 중국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그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 7명 체제 중에서 5명이 순차적으로 처음에 리쌍푸, 명호와 허웨이둥, 류전리, 이번에 장유샤까지 5명이라는 실세. 장유샤는 군 인력으로는 최고예요. 부주석이었으니까. 날아갔어요. 그 밑에 우리 지금 합참의장이 류전리거든요. 둘이 동시에 날아갔어요. 불법과 기강회의. 이 기후 위반으로 7명 중에 5명이 날아간 거예요. 그럼 다 날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상. 이건 뭐냐? 중국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투명성. 썩은 거죠. 어쨌든 시진핑 발밑도 썩은 거죠. 그게 중국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계의 무국화 시대에 이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안보 질서를 못 지켜요. 누구도. 네. 경제 질서를 못 지켜요. 트럼프가 미리 스스로 깨고 나가요. 그다음에 정치는 각자 스트롱맨의 시대는 뭐냐면은 협력, 평화, 화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쟤랑 싸워서 이길게 이 충돌이거든요. 그러면 네 번째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협력을 해서 파리 기후협약, AI의 새로운 윤리적 기준, 팬데믹 여기를 해야 되는데 다 깨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결국 나라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끼리 살자라는 지도자들이 나타난 거죠. 유럽도 이제 트럼프에 대항해 싸우자. 이 개념이 있겠지만 네. 동맹도 필요 없구나. 동맹이 나를 때리는구나. 그러면 이 유럽은 각자 도생, 이합 집산의 세계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나토 국가에서 미국이 저러고 있지만 우리 유럽끼리라도 뭉쳐보자가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분열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리면서 유럽의 안정성이 깨졌잖아요. 환상이 깨졌잖아요. 그럼 나토가 뭉쳐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 나토를 깨고 있어요. 그럼 나토와는 괜찮느냐? 대표적인 친러파가 헝가리 오르반이에요. 항상 우크라이나를 비난해요.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슬라브가 슬라브란 뜻이거든요. 예. 친러예요. 이 안에도 깨져나가요. 왜? 32개국 나토가 입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독일하고 폴란드는 붙어 있잖아요. 네. 프랑스는 여긴 더 강하죠. 영국하고. 그러나 나머지 국가들은 다 생각이 다 달라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토라는 존재는 왜 존재했느냐? 진영 간의 싸움이었거든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무너졌잖아요. 동유럽에. 그럼 나토도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점점점 동진하면서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있는 기구들을 모두 흡수했어요. 과거에 소련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 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하나의 동일체를 형성하겠냐고요. 러시아 때문에 안보적인 자극은 받았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트럼프, 미국이 강력하게 이걸 결집할 수 있는 신뢰를 줬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삐져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나토라는 틀은 유지하지만 그러나 머릿속에는 뭐겠어요, 이제.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는구나. 그게 나토라는 틀은 유지되고 나토 국가들의 생각은 다르더라도 나토 밖에 있는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저렇게 막 큰 짐승이 짖고 있으면 안에서는 단결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나토 국가끼리 전쟁을 할 가능성은 없지 않나요? 나토 국가끼리 견제할 가능성은 없죠. 그러나 외부의 위협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안보적 각성은 됐어요. 네. 그러나 러시아가 유럽과 전면적인 전쟁할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러면 이미 얘기했던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같은 국가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의 협력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럼 전쟁이 끝나면 이제 이게 분열이 되겠죠. 그 나라들이 그럼요. 친러로 가면서 친러도 있고 반러도 있고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그게 이걸 또 통합을 나토를 시켜줄 위협할 수 있다. 구심점이 사라졌으니까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미국이 먼저 트럼프는 전쟁이 끝나면
먼저 러시아로 달려갈 거예요. 네. 왜? 트럼프 계산해 밝으니까 돈만 되면 뭐든 할 거 아니에요. We'll speak to you very soon and probably see you again very soon. Thank you very much, Vladimir. Next time in Moscow. Oh, that's an interesting one. I don't know. I'll get a little heat on that one, but I could see it possibly happening. Thank you very much, Vladimir. Thank you. And thank you all. Thank you. 그러니까 지금은 진영의 시대가 아니다. 지금 러시아 충격으로 인해서 유럽이 단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도 균열이 많다. 그리고 그 균열의 결정적인 균열이 금을 가게 한 게 누구냐?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중국과 손을 잡잖아요. 영국, 독일이 어떻게 해요?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제어하고 싶어하는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잖아요.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고 EU를 때리니까 중국은 지난해 무역 흑자가 1조 달러예요. 네. 미국에 대한 비중은 줄었는데 EU나 다른 쪽은 늘었어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해요 결국은? 나토는 그러니까 통합되는 것처럼 아닌 거죠 지금. 균열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형도가 그렇게 대륙의 판이 바뀌듯이 지금 바뀌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책에서 조폭의 질서라고 비유하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까? 과거의 일입니까? 과거의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폭의 시대처럼 보이지만 군웅할거의 조폭이 가는 거고, 강력한 조폭들이 있으면 그 조폭이 있는 데에서는 잡범들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일본의 야쿠자가 지배하는 그 일본 말로 나와버린 나쁜 말이지만 범죄어지만 그 안에서 좀도둑들이 설칠 수 있겠어요? 그게 냉전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냉전기에는 미국이 지배하는 관할하는 자본주의 질서와 예. 진영이죠. 소련이 관할하는 이 사회주의 진영이 있었어요. 이 진영은 똘똘 뭉쳤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급망 자체도 두 개였어요. 자본주의 공급망, 사회주의 공급망. 우리하고 중국하고 거래했어요? 안 했어요. 네. 남북교류 한 푼도 없었어요. 네. 만나면 잡아가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각자 자기 안에 그 진영의 질서를 지켜요. 왜? 3차 대전 핵전쟁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 피하기 안에 위해서 튀고 올라오면 그 지금도 있나요? 주도주 게임처럼 올라오면 퉁퉁퉁 치는 거죠.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라하의 봄부터 시작해서 소련은 안에서의 이탈하려면 폭력으로 진압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웨스턴 헤미스페어, 쿠바 피그만 침공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칠레 아엔데 정권 붕괴시키고 하는데 많은 데 개입을 해요. 반공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란이 저런 호메이니 정권이 들어선 이유도 뭐냐? 이란이라고는 팔레비 정권, 친미 반공 정권을 독재 정권을 지원하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의 반감을 가지고 반미 이슬람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질서를 지킨 거거든요. 예. 이것도 사실은 이제 냉전의 말기였죠. 79년에 이슬람 혁명에서. 그러니까 이 냉전기에는 오히려 분쟁이 안 많아요. 그러니까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미국은 베트남 전쟁 요 정도예요. 네.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저기에서. 여기저기 터지는 거죠. 유고슬라비아 내전, 체첸 1차, 2차,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1차, 2차, 각종 민족 분규, 학살극이 너무나 많았어요.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 이즈나 아세티아 같은 데부터 시작해서 냉전 이후에요. 냉전 이후에죠. 그러니까 절대로 유럽에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니고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안에서는 터진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유럽 그러니까 동유럽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서유럽권은 아니잖아요. 소련권이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미국도 여기저기 걸프 1, 2차부터 시작해서 아프가니스탄 테러와의 전쟁 여기저기 전쟁들이 막 터지는 거지 이 자본주의권에서도. 그러니까 조폭의 질서는 언제나 냉전의 추억이죠. 냉전기에는 오히려 냉전적 질서가 유지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쪽이 무너지고 나니까 조폭들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잡범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저기서. 그게 더 혼란스러운 무국화 혼란이죠. 시대이고.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 3차 대전의 위험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죠. 지역 분쟁들은 더 터지는 거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저기서. 누가 기다려요?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분쟁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일촉즉발인 게 여기저기 있다는 여기저기 거죠. 있어요. 인도 파키스탄도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아프가니스탄까지 껴가지고 여기도 계속 터져요. 시리아도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이걸 아무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힘도 없고 의지도 의지도 없다. 없는 거죠.